안녕하십니까. 달봉이 치킨 분당 정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욱입니다. 온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16년, 2년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8개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결은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정상적인 환경에서 손님께 음식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QSC인데요. QSC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만들어낸 매장 운영 방침이에요. 퀄리티, 서비스, 클린 그리고 밸류까지. 맛있고 친절하고 매장이 깨끗하면 손님들을 만족하실 거라는 맥도날드의 그 경영 방침이죠. 근데 저는 이 QSC를 보면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회사에서 이게 빠졌지? M인데요. M이 혹시 뭔지 예상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마케팅이 빠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들은 생각이 이렇게 큰 회사에서 QSC 세 가지만 잘하면 매장이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상 그렇게 느꼈었고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다 맛있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많이 주고 친절하면 장사 끝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 오늘은 클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매장이 청결한 음식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고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QSC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정답이 많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위생 중에서 다른 말씀도 많지만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철수세미가 만약에 손님께 제공해드리는 음식에서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불쾌한다기보다는 손님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시죠. 일단 그거는 절대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아예 철수세미가 없습니다. 철수세미가 없고 오른쪽에 보이는 스펀지로 된 수세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예전에 매장 점검과 관리를 할 경험이 있어서 그때 매장을 방문해 보면 점주님들이 보통 철수세미를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세게 잘 청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회수를 해와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긴 스펀지로 된 철수세미를 또 구해오세요. 그게 또 철수세미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수세미를 사용하면은 필름 재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튀기거나 볶거나 끓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손님이 조금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수세미가 없으면 철수세미 자체가 이미 제품 자체에 스크래치를 내서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매장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이걸 좀 되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때나 뭐 등등이 그 철수세미가 사용한 곳에 계속 끼게 되거든요. 애시당초 아예 그럴 만한 요지를 없애버리면 매장이 더 반짝반짝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와 은박지인데요. 박스를 보통 이제 기름기를 많이 사용하는 매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기름망을 놓는 곳에 박스를 놓았고요. 그다음에 발이 제일 많이 닿는 곳에 이제 발판처럼 깔아 놓고 선반 밑에나 개수대 밑에 많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은박지 같은 경우는 방열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벽면에다가 많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매장 점검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점주님들이 박스가 있으면은 덜 지저분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저분해도 박스를 새 것으로 바꾸면은 청소를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의지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인데요. 저희 매장은 아무래도 치킨 매장이다 보니까 튀김기가 아무래도 제일 메인 무기겠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누렇게 좀 변색도 되고 찢은 때가 많이 끼기도 해요. 오븐 클리너를 사용하면 한 번은 시원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세척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한 컵 부으시고 물을 팔팔팔 끓이시면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찢은 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자체가 스테인리스의 광택을 다시 되살려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 광택을 살려준다는 것은 겉에 있는 이물질들을 싹 걷어준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크림콜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곡물로 발효시키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손에 뿌려도 상관없고 당연히 음식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생물을 많이 다루시는 매장에서는 음식 생선이나 고기류에 바로 뿌리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홀이 있는 경우는 홀 테이블 닦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뿌려주면은 식중독 원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대장균이 99% 정도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99%는 약간의 조건이 있긴 해요. 근데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 설명서가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주방 입구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복장 한계선이라는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사장님들이 보시면은 자기 매장의 주방을 출입을 되게 너그러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주방 출입이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드나들면은 당연히 위험 요소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 매장은 백 선생님이 만약에 저희 매장에 촬영 오신다고 하셔도 저는 제 매장 주방에 백 선생님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모자를 착용하시고 복장을 착용하시면 가능하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8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피하고 싶은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장사였어요. 결혼, 운전, 장사 이렇게 3가지인데요. 2가지는 제외하고 장사에는 제가 여러 사장님들 몇 분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들께 제가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다 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지만 제가 사장님께 이익을 가져다 드리지 못하고 책임만 많이 지시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돈 들여서 내가 저 고생은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냥 저런 사장님들의 충실한 오른팔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손은 프라모델을 만들고 귀로는 제가 듣고 싶었던 모든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꼴통쇼 잘한다 데이부터 해서 스타스쿨에도 많이 가봤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외식 관련 영상은 정말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씩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은 다 적어놓고 지금 매장에 하나씩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세바 씨를 제가 되게 즐겨봤었는데 한센이 나오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동천 선생님이랑 치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한센인들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환자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해서 홍보하러 나오시는 영상이었어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는 손을 많이 절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되게 잘 치시고 즐겨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하나도 없으세요. 얼마나 치기 힘드실까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 할아버지께 여쭤봐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지금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한데 뭘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좀 살짝 울컥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내용을 다른 강연하시는 연사님께 전해 들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기부도 하고 싶은 만큼 했고 효도도 하고 싶은 만큼 했다. 내일 죽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김승호 회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연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겪는 경험이었어요. 이때 정말 후회스럽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온 건지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소록도 영상이 생각이 나서 내가 소록도 영상에서 뭔가 감명을 받았으니까 이곳에 내가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야겠다. 1000만 원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표를 다른 3가지 목표와 함께 적어서 제가 이게 그 작업하던 공간에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항상 되새기려고. 제가 지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시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경험은 손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배달의 민족 앱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리뷰가 그 손님들과 관계하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사장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골 쿠폰 같은 경우는 저는 보름 뒤에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컴플레인 리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플레인 리뷰는 정말 둘도 없는 매장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주위 사람들은 컴플레인 뜨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거 다 신경 쓰냐. 그리고 그냥 죄송하다고 쓰고 넘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3가지 다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손님께 컴플레인이 걸린다는 거는 제가 그 손님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답은 손님께 그냥
진심을 담아 사과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답글을 그냥 남기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매장에 올라온 리뷰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별점이 하나였어요. 내용은 너무 실망했어요. 엄청 눅눅하고 억울해서 글을 남겨요라고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리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장문의 리뷰를 답글을 썼었어요. 보통 제가 컴플레인 리뷰가 뜨면 보통 한 1,500자 정도 적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자를 꽉 채우고 한 반 정도를 더 쓰고 사안에 따라서는 2,500자까지도 적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그 양을 늘리려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진심으로 손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쓰다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남겨놔요. 제 연락처를 남겨놓고 손님께 꼭 연락을 달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손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손님도 번거로우시니까. 대신 이분 같은 경우는 연락은 저한테 통화는 하지는 못했지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달봉이 치킨 너무 좋아하고 맛있고 항상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실망스러웠는데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또 손님께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손님이 이 리뷰를 삭제하기보다는 이 리뷰의 답글을 다른 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는 삭제하지 않고 별점은 매장 평점에 영향이 가니까 별점은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단 제일 아래쪽에다가 기록을 남겨둬요. 손님이랑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남깁니다. 이 리뷰를 만약에 다른 손님들이 보신다면 저희 매장을 선택하시고 뭔가 신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손님께 진심으로 대하면 손님들은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제 경우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 이거 말고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영상을 많이 볼 때 사이다 특강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다 잘 되시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진정성이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처음 오픈하고서 세 번째 달에 이제 계속 우섭서를 달아서 이런 이벤트도 했었고요. 봄을 준비하는 이벤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눈 오거나 하면 이제 지연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매장 상황을 알리는 지연 공지도 올렸었고요. 품절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재밌게 점심밥은 아직도 저쪽에 있네요. 냉장고 모두 마저 비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공지를 띄우곤 했었습니다. 공지는 제가 생각할 때 공지는 손님한테 그냥 제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장이 시간 나면 때 되면 무슨 날이면 공지와 이벤트를 매번 제가 하는 이유는 매장이 살아있다는 숨쉬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님께 하는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장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손님께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손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예전에 중식당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A4 사이즈로 된 달력이 있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주소록이라고 해서 한 60칸 정도의 이렇게 칸이 있었어요. 이 칸을 내가 내 손님들을 한번 꽉 채워봐야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모이다 보니까 제 인생 손님들이 몇 분이 계셨었습니다. 잠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할아버지를 제가 한 6년 정도 모셨던 것 같아요. 90세 생신도 제가 한 100여 분 모셔놓고 제가 잔치를 치러드렸고요. 되게 이렇게 단골로 알고 계시고 이제 식구분들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한 6년 정도 제가 매장을 세 번 옮길 때마다 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한동안 이분이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으시지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른 분이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도착해서 올라가실 텐데 백화점 8층에 있었거든요. 올라가실 텐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한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다 돼서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할머니가 되게 불편해 보이셨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머니를 차시고 천천히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마중 나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님이 김지배인 밥 좀 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당연히 많이 드시지는 못하셨죠. 그리고선 제가 이제 배웅을 해드리는데 할머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저도 똑같이 1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오셨어요? 그냥 몸 좀 괜찮아지시면 오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할아버지 이제 식구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 매장으로 다 같이 오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따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날 할머님이 따님한테 김지배인 보고 싶어서 한번 갔다 왔어라고 하고서 좀 혼나셨대요. 그러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핀잔이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따님한테 제가 드리면 안 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도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저한테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선 몇 년 뒤에 따님에게 제가 연락을 받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인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손님 응대하기 많이 힘들기도 하시죠. 저도 때로는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손님들이 계셔서 항상 행복하고 그 손님들께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말씀을 누가 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맞히신 분도 선물 드릴게요. 네? 빨강머리. 좀 비슷했는데. 아까 힌트 하나 나왔었는데. 맞았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분이 하신 명대사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지금 보면은 곧 있으면 벌에 쏘일 게 분명한 위험한 상황인데 피그렛 이 아기돼지에게 꿀을 가져다 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꿀을 단지에 모아서 단지 채로 푸우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이게 손님들이 벌이 돼서 저한테 저희나 사장님들에게 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잠실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면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이제 가슴 따뜻하고 좋은 인생 손님이 많이 생기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성욱이었습니다.